오늘의 심장은 어떤 말을 건네셨습니까? 조용한 새벽, 당신의 호흡은 편안하셨습니까? 새벽의 공기가 차분히 가라앉았을 때,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익숙한 일상을 되짚어 보셨습니다. 한 잔의 물, 늦어진 잠, 텅 빈 냉장고에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말없이 지나간 하루의 무게가 천천히 어깨에 내려앉았지요. 그 시간 속에서 혈관 건강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슴께의 답답함, 쉽게 차오른 숨, 잊고 싶었던 피로가 이어졌고,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치매 예방을 말하던 뉴스가 한 줄 문장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조용한 신호에 귀를 기울인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생활 곳곳에 숨어 있었던 선택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장바구니에 무심히 담겼던 초가공식품, 포장지 뒷면에 작은 글씨로 남아있던 트랜스 지방, 간을 조금 더 세게 당기게 만들었던 나트륨, 과다의 습관이 삶의 리듬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몸과 마음의 언어로 차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에서 거창한 목표는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15분의 걸음, 밤 10시 이전의 화면 닫기, 레몬과 허브로 짠맛을 덜어낸 한 끼, 오래 미뤄둔 안부, 전화 한 통이 어제와 오늘을 잇는 다리가 되어드렸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호흡은 조금 더 고르게 내려앉았고, 잠은 이전보다 깊어졌으며, 숫자로만 보이던 건강이 생활의 온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었던 작은 실천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손끝에서 첫 동그라미가 새겨지셨는지요? 그 한 번의 표시가 내일의 평안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잿빛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25평 아파트 2층,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빛이 먼지 낀 공기를 갈랐고 밤새 식은 한기는 자취처럼 바닥에 얕게 내려앉아 코끝에 오래된 곰팡내를 남겼습니다. 김노후 어르신은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허리와 등은 묵직하게 당겼고 무릎 관절에서는 작은 뚝뚝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선이 머문 곳에는 어젯밤 먹다 남긴 배달 용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굳어 하얗게 변한 짜장 소스와 절반 남은 탕수육이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어르신은 스스로를 한번 나무라시고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퇴직한 지 3년 아침 TV와 배달 음식, 뒤이어 오는 낮잠이 일상을 채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창밖 복도에는 출근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지나가 그 소리만으로도 한때 그 행렬에 일부셨던 기억이 가슴을 콕 찌르듯 스쳐갔고 그 기억은 오히려 고독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어르신의 머릿속 어딘가에는 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을 이야기하던 뉴스가 희미하게 떠올랐으나 그 경고는 아직 남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전 군데군데 털이 일어난 소파에 몸을 기대시자 푹 꺼진 쿠션이 몸의 윤곽을 그대로 본뜨듯 품어주었습니다. TV가 켜지자 단정한 앵커의 목소리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또박또박 전했습니다. 화면 속 전문가는 초가 공식품과 트랜스 지방, 나트륨 과다가 노년기 혈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했지요. 그 말들이 귓가를 스치기는 했으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고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는 체념이 조용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아이들 웃음소리는 오래전 집안을 가득 채우던 생기와 겹쳐 들리며 대비를 더 쓰라리게 만들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잠시 멈추었지만 채널은 곧 다른 예능으로 넘어갔고 가벼운 웃음은 한동안 위로가 되었으되 막상 화면이 꺼지고 나면 더 큰 공허가 남곤 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습니다라는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자 집안의 불은 모두 꺼지고 스마트폰 화면만 파랗게 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고 먹방과 옛 드라마 클립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건조해진 눈가에 물기가 맺혀 화면이 번져 보였습니다. 베개를 다듬고 이불을 끌어당겨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께가 답답해지고 맥박이 빨라지자 어르신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고르셨습니다.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가로등의 노란빛이 바닥까지 길게 흘렀고 드문 차량의 엔진 소리가 정적을 살짝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긴 밤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되풀이되었고 그제야 짧아진 수면이 치매 예방에 불리하다는 이야기, 또 수면 부족이 혈관 건강을 흔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인다는 설명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의 어르신께는 모든 조언이 아직 자신과 조금 떨어진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관에 나란히 놓인 등산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샀지만 먼지만 얹힌 채 놓여있던 신발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이신 끝에 어르신은 결국 오늘도 소파를 택하셨고 오래 앉아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발끝에서는 무릎이 뚝뚝 울려 계단 몇 칸을 오르는 사이에도 숨이 금세 가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라는 당혹감이 목구멍에 걸렸고 신체는 낯선 통증과 쉽게 차오르는 숨, 줄어든 보폭으로 조용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호는 늘 그렇듯 처음엔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었고 어쩌면 그 속삭임이 지금 멈춰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밤 10시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병이 손바닥에 차갑게 닿자 첫 모금이 목을 타고 알싸한 열로 번졌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외로움을 잠시 가려주었고 담배 연기가 방안을 얇게 흘러 목을 칼칼하게 만들며 기침을 불러왔습니다. 환기가 덜 된 공기는 빠르게 탁해졌고 텔레비전 자막에는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이 흘렀지만 어르신의 잔은 그 경고와 무관하게 다시 채워졌습니다. 위로하려던 선택이 밤을 길게 만들며 수면까지 멀리 밀어냈고 작은 안도의 뒤편에는 더 큰 공허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흰 플라스틱 통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종합 비타민, 오메가3, 글루코사민, 홍삼, 우유 한 팩으로 알약을 넘겼으나 입안에는 텁텁한 맛이 오래 남았습니다. 냉장고 속 김치와 반찬은 기운을 잃고 시들어갔고 끼니는 점점 컵라면과 냉동식품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초가 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이 손쉽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생활 속에 빠르게 스며들었고 어르신은 이렇게 살아도 당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라고 스스로를 달래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어딘가에서 잔물결 같은 불안이 피어올랐고 그 불안의 이름이 어쩌면 혈관 건강이 보낸 작은 쪽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의 오후 책상 위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고지서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연금은 예전 월급의 3분의 1 남짓에 그쳤고 외로운 저녁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작은 설렘을 장바구니에 담아오곤 하셨습니다. 택배 상자가 도착할 때의 두근거림은 분명 남아 있었지요. 다만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설렘은 금세 조바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병원비 때문에 깬 적금이 떠오르자 손끝이 차가워졌고 거실 구석의 집 전화기는 길게 침묵했습니다. 딸의 짧은 안부 문자에 답장을 쓰려다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으셨는데 말문을 여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대기실에 앉았을 때 소독약 냄새와 마른 서류 냄새가 얇게 겹쳐 코끝을 스쳤습니다. 혈압을 재는 동안 호흡을 고르려 애썼으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진료실에서 의사는 모니터에 그래프를 가리키며 혈압과 간 수치, 혈당이 경계 범위를 넘나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설마 나에게라는 말이 속으로만 맴돌았습니다. 이어 수면과 대사 건강의 상관관계가 차분히 덧붙여졌습니다. 짧은 수면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혈압과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새벽마다 파랗게 빛나던 화면이 떠올랐고 그 빛이 눈만 깨운 것이 아니라 몸의 시계를 어긋나게 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불리하다는 경고는 이제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공원으로 향하니 얕은 경사와 짧은 계단도 쉽게 숨을 차게 했습니다. 5번째 계단에서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스쳐 지나가자 난간을 잡고 겨우 중심을 세우셨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말마다 산을 오르던 젊은 날이 겹쳐 떠오르며 움직이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라는 말이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 질문은 아직 결심으로 닿지 못했습니다. 발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보폭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작아진 듯 느껴졌습니다. 공원 한쪽 운동기구 앞에서는 젊은이들이 체중을 들어 올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활기는 부러움이자 작은 충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불씨를 따라 무심코 강도를 올리자 곧 숨이 거칠어지고 가슴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지나던 젊은이가 천천히, 꾸준히 몸의 속도에 맞추세요라고 조심스레 권했고 그 말은 의외로 다정했습니다. 부족한 운동이 위험이듯 과한 운동도 또 다른 함정이었기에 몸은 어제의 자신이 아니라 오늘의 자신에게 맞추어야 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길은 무리한 등판이 아니라 안전한 보폭의 반복이라는 사실이 그날 가슴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의 밝은 통로가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형형색색의 스낵과 컵라면, 즉석식품의 향이 손짓했고 바삭한 추억과 짭짤한 위안이 오늘 하루쯤은 괜찮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카트에는 어느새 초가 공식품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신선식품 코너 앞에서 잠깐 멈추었지만 손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포장지의 선명한 색과 큰 활자, 손쉬운 조리법이 외로운 저녁에 설득력 있는 변명이 되었고 포장지 이면에 적힌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 과다 표시는 점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글씨들을 흐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TV 뉴스는 보충제 과다 섭취의 위험을 전했습니다.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준다는 자막이 하단을 지나가자 어르신은 식탁 위 알약통들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쌓아올린 작은 습관이 정작 식사와 수면, 움직임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아 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어진 뉴스는 노후 빈곤 통계와 의료비 부담을 다루었고 굳은 표정의 사람들 위로 겹쳐진 숫자들이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어르신은 탁자 모서리를 꽉 쥔 손끝에 긴장을 느끼며 준비하지 못한 시간이 지금의 어깨를 누르고 있음을 조용히 인정하셨습니다. 다음 날 점심, 김치찌개의 붉은 향이 김과 함께 올라왔지만 맛은 기억 속 어딘가로 멀게 느껴졌습니다. 밥알은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흩어졌고 숟가락은 금세 멈췄습니다. 가족과 둘러앉아 웃음이 넘치던 식탁의 온기가 떠오르자 지금의 침묵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가족 채팅방에는 손주의 상장 사진과 환한 이모티콘이 잇따라 올라왔으나 어르신은 축하합니다라는 짧은 문장만 남기고 방을 닫았습니다. 세대의 간격과 어색함이 손가락을 묶어둔 듯했고
식탁 위 시계 초침 소리만 얇게 흘러 지금이라는 시간을 자꾸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일은 더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때 비로소 선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 물방울로 흐려진 욕실 거울을 수건으로 훔치자 낯선 얼굴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늘어진 피부와 깊어진 주름, 핏기 옅은 얼굴빛,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빛이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문장이 가슴 안에서 분명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종일 무거웠던 공기는 그 한 문장을 중심으로 서서히 방향을 틀었고 결심은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숨 고르듯 천천히 일어나는 움직임이 되어 작은 습관 하나를 비우는 일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은 냉장고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햄과 소시지, 라면과 과자를 하나씩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으셨고 손끝의 결연함이 어깨와 등에 전해지며 몸 전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술병까지 비워넣자 냉장고의 차가운 공기가 낯설 만큼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빈칸은 공허가 아니라 가능성이었고 내일 들어올 채소와 과일, 두부와 생선, 견과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어르신은 초가 공식품 대신 제철 식재료, 트랜스 지방 대신 올리브 오일, 나트륨은 허브와 레몬으로라고 조용히 되뇌셨습니다. 잠시 후 스마트폰에서 딸의 이름을 찾아 한동안 바라보시다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수화기 너머 따뜻한 목소리가 얼어있던 마음을 천천히 녹였고 어르신은 외로움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는 손주의 근황을 묻고 딸의 하루를 들으며 시간을 차분히 나눠 가졌습니다. 대화가 길고 복잡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끊어진 연결의 실마리를 다시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고 전화를 내려놓을 때 얼굴에는 오랜만의 안도가 얇게 번졌습니다. 연결은 몸의 온도를 바꾸는 기적과 같았고 치매 예방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냉장고 앞에서 잠시 더 주저하셨으나 곧 장바구니를 들고 문을 여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이마를 따뜻하게 덮었고 바람은 폐속까지 맑게 스며들었습니다. 길가 가로수의 잎은 유난히 선명해 보였고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발뒤꿈치에 작은 탄력이 붙었습니다. 작아도 분명한 시작이었고 오늘의 첫 장보기는 앞으로 이어질 많은 장보기 중에서도 가장 귀한 한 번이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단 한 번뿐이니까요. 전통시장의 공기는 살아있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갓 들어온 배추에서 은근한 흙내가 올랐고 과일 상자에서는 달큰한 향이 퍼졌으며 생선 코너의 바닷내음이 쏴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상인의 선한 목소리가 오늘 배추 참 좋습니다 하고 건넸고 어르신은 호두와 아몬드, 땅콩을 조금씩 담아 두부 한 모와 닭가슴살, 제철 채소 몇 가지, 레몬 2개를 장바구니에 보태셨습니다. 상인은 소금을 줄이고 레몬즙과 허브를 쓰면 나트륨 과다를 피하면서도 맛을 살릴 수 있다고 귀띔했고 짠맛 대신 향이라는 작은 비밀이 가슴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고 발걸음에는 오래 잃었던 리듬이 살짝 돌아왔습니다. 시장의 소란과 온기 사이에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평안을 만든다는 문장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른 다음 날 어르신은 운동화 끈을 반드시 고쳐 묶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공원까지 천천히 15분을 걸어보니 첫 5분은 종아리가 뻐근하고 호흡이 고르지 않았으되 10분이 지나자 팔의 흔들림과 발의 디듬, 들숨과 날숨이 서로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넘기며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셨습니다. 하루 15분은 짧았지만 일주일이면 105분, 한 달이면 450분이었고 이 작은 시간의 합이 혈관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몸이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걸음 사이사이 어르신은 화면 보는 시간을 저녁 10시 이전으로 줄이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고 수면이 깊어져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며칠 뒤 공원 벤치에서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았을 때 손에는 딸이 선물한 캐모마일 차가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과거의 무용담을 오래 끌기보다 앞으로의 작은 계획을 나누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걷기, 저녁 9시 이후 화면 줄이기, 술자리는 따뜻한 차와 이야기로 바꾸기. 친구는 얼굴빛이 한결 밝아 보입니다 하고 웃었고 그 말은 나뭇잎 사이로 스미는 햇살처럼 가슴에 환히 번졌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마음의 체온을 올려주었고 우울을 멀리하며 치매 예방에도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어르신은 몸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저녁 무렵 부엌에는 반가운 소리들이 돌아왔습니다. 씻은 채소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고 팬 위에 닭가슴살이 은은한 지글거림으로 익어갔습니다. 접시에는 따뜻한 현미밥이 담기고 닭가슴살 샐러드와 두부조림이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댔습니다. 올리브 오일 한 줄과 발사믹 식초 몇 방울이 채소의 색을 또렷하게 살려주었고 소금은 평소의 절반만 쓰되 마지막에 레몬 한 조각을 가볍게 짜 올리니 향이 입안을 상쾌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짠맛의 자리를 향과 식감이 대신할 수 있다면 나트륨 과다를 줄이는 일은 맛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었고 어르신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오늘의 식탁이 자신에게 보낸 작고 든든한 응원을 느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이 흐르자 아침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되고 저녁에는 화면을 10시 이전에 내려놓는 약속이 대부분 지켜졌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호흡을 세며 그날의 작은 성취를 떠올리셨고 월말 고지서가 불안을 건드릴 때면 지출을 기록하고 배달비와 충동 구매를 줄이는 규칙을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장보기 계획표가, 지갑에는 짧은 체크리스트가 들어있었고 그 종이 조각들은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았습니다라는 조용한 선언으로 읽혔습니다. 초가 공식품은 장바구니에서 서서히 사라졌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간식은 다시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그 대신 견과류 소포장과 토마토, 삶은 달걀, 플레인 요거트 같은 대안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몸의 리듬이 조금씩 되살아나자 마음의 리듬도 고르게 뛰었습니다. 3달 뒤 주말 공원 놀이터에서 손주와 함께 뛰놀던 어르신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이 손마디를 꼭 잡아 끌었고 그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세 숨이 찼을 시간이 이제는 즐거운 피곤함으로 남았고 가족과의 영상통화도 자연스레 길어져 손주의 숙제를 구경하며 다음 주말 도시락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문화센터 강당에서는 또래들과 음악에 맞춰 천천히 발을 옮기셨고 처음엔 뻣뻣하던 허리가 곡을 따라 부드럽게 풀렸으며 작은 실수에도 먼저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밤 10시 침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어르신은 더 이상 화면을 찾지 않으셨고 오늘의 기분 좋은 피곤함과 규칙적인 호흡이 방안을 차분히 채웠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노후 체크리스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 15분 걷기, 주 1회 안부 전화, 초가 공식품 줄이기, 10시 이후 화면 끄기. 대부분 항목 옆에는 둥근 표시가 이어져 있었고 달력에 빼곡한 동그라미들을 바라보며
말로 다 담기지 않는 성취감을 천천히 느끼셨습니다. 혈관 건강이란 숫자의 변화만이 아니라 일상의 온도와 리듬이 바뀌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하나의 길이 되었고 그 길 위에서 어르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여쭙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선택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치매 예방과 평안을 향한 길은 멀리 있지 않았고 작은 용기와 실천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바로 당신의 손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첫 동그라미를 그려보셨습니다. 내일의 평안은 오늘의 한 걸음에서 자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